세미나 주제는 그 한국의 글로벌 문화 리더십과 컬처 마스터즈 활동이란 제목입니다. 이걸 우리 컬처 마스터 대표인 박성용 대표님께서 주제를 발표를 해 주겠습니다. 오늘 이런 세미나는 우리 지금 노명환 교수님이 하고 개직하고 계신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수님, 지금 한국외대 정보기록화 연구소, 그다음에 한국기록과 정보 문화학회, 외대 정보기록학과 이게 있어서 공동으로 이렇게 연구를 세미나를 진행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은 발표자는 딱 하나고 한 분이고, 그다음에 지정 토론으로서의 세 분이 이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 지정 토론에 나오신 분은 김혜숙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예, 보이시나요? 예, 예, 예. 네,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전 국립국악원장님이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원모 두 번째 토론자신데 나오셨나요? 네,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협력 네트워크 실장님으로 지금 계시고, 어, 한국전통문화대학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토론자이신 최효진 교, 게- 나와 계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박두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예, 또 뵙네요. 예. 일하면서 여러 번 한국외대 뵀었는데, 예. 기록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이렇게 계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노명환 교수님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주겠습니까? 예, 박동석 이사장님, 예, 김혜숙 원장님, 그다음에 박원모 실장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학생들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고 유익한 공부 함께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으신 박성용 그 박사님은 키즈랜드 대학교에서 문화유산학 박사를 학위를 받으셔서 지금 주식회사 컬처 마스터 대표를 맡고 열심히 한국의 문화 리더십, 즉 글로벌 문화 리더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박성용 대표님으로부터 이게 오늘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박동석 이사장님, 또 어려운 일 맡으셔서 오늘 일요일 날 쉬지도 못하시고, 또 좌장을 보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노명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이 학제 간의 통섭, 그 학제 간의 이제 융합,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인데 우리 교수님께서 정보, 기록학, 뭐 문화학, 또 국제교류 이 굉장히 넓은 영역을 이렇게 모아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뭐 이렇게 두세 차례 이미 참여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제가 그 기업 대표로 참여하게 돼서 더욱 감사하고 또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김혜숙 원장, 박원모 실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최효진 선생님, 또 아카이브 발표를 해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또 아카이브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문화 리더십에 대해서 발음이 좀 보이네요.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얘기고요.
저희 회사는 일단 뭐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창립한 지가 올해 초에 상반기에 됐으니까 이제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고, 다만 굉장히 그 야심차게 또, 또 창의적인 사고로 또 도전 정신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많은 것을 이뤄나서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계획을 여러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고 후학분들도 계시지만 함께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브레인스토밍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PPT를 좀 띄우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문화 리더십과 컬처 마스터즈 활동입니다. 컬처 마스터즈는 뭐 저희 회사 이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글로벌 문화 리더십을 높이는데 또 강화하는데 우리 함께 노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제 발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속에 또 지금 하고 있는 현황, 그다음에 사업 목표, 또 성장 가능성, 우리 회사 활동의 기대 효과를 순으로 이렇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컬처 마스터즈 로고인데요. 이 문화 분야의 사통팔달, 거침없이 연결짓고 협력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로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컬처 마스터즈는 영어로 이제 문화 장인을 얘기하는 거죠. 마스터즈 복수고, 제가 꽤 오랫동안 이 문화 장인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창작 활동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도 제가 피부로 체감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 문화 공동체는 그분들이 참여해서 오랫동안 꾸며온 그런 공동체죠. 그래서 저희 컬처 마스터즈가 주로 집중적으로 이제 타겟 그룹은 문화장인과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위한 활동에 민간 분야 또 공적인 분야 다양한 섹터와 또 기업과 또 단체와 저희가 협력하고요. 그래서 문화장인과 공동체를 위한 가치 창출 그리고 특별하고 효율적인 문화 솔루션 그것이 이제 저희 비전이 되겠고요. 어, 그 미션으로는 이제 문화예술 장인 공동체 역량 강화 그리고 창작 활동 지원 협력 그런 부분과 또 그와 연관돼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국내외 도시의 문화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국제 문화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저희 컬처 마스터의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말씀드렸고 미션도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해온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스터즈 선정을 좀 했고요. 상반기에. 그래서 국악 마스터즈로 저희가 명명을 하고 그 국악 분야의 전통 예술이죠. 전재선 선생님하고 송지현 선생님 두 분을 저희가 국악 마스터즈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즈 선정된 분들의 영상을 유튜브로 제작해서 저희 자체 그, 그 유튜브로 송출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뭐 저희 창립 행사나 이제 뭐 이제 국제자문단 축사라든지 공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유튜브로 다 송출을 했고요.
그래서 옆에 QR 마크를 체크하시면 그 영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우 그 석조과학과신데요. 이분도 오랫동안 무명으로 이제 생활해 오셨는데 저희가 저희 컬처 마스터즈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그 웹사이트도 만들어 드렸고 또 관련 그 예술 작품 세계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제작해서 유튜브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역시 QR 마크가 있고요. 지난 5월 뭐 중순경에는 저희가 그 창원에서 개최된 세계 차문화 산업대회 개최 협력기관으로 참석해서 국제 심포지엄 한 10개국에서 참가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청 작업부터 또 회의 진행, 국제 회의 진행, 그리고 이 회의에서 그 대회 선언문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이 대회 선언문을 채택하는 그 전 과정에서 저희 컬처 마스터즈가 그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우리 박원모 실장님도 그 발표자로 참석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차문화 산업도 저희가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뭐전 세계 차문화가 굉장히 에,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리딩 롤을 할 수 있도록 뭐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처 마스터즈는 저희가 그 국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국에 13명이고 연 2회 저희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상반기에는 4월 달에 이제 회의를 개최해서 저희 자문단 운영 지침을 채택했고요. 물론 이제 4월 달에 영상 그 화상 줌 회의로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악 마스터즈 선발과 관련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고 이제 선발을 확정했고 이 국악 마스터즈 선발 제도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 여기 이 13분은 우리 국내 분이 3분이 있지만 이 세계 문화유산 분야에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그탑 클래스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분들의 양력도 다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인천 세계민족예술축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올해 11월 2일에서 5일까지 4일간 청라 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아마도 뭐 유네스코 지정 인류명예유산 공연팀을 한꺼번에 이렇게 초청하는 건 아마도 사상 최초일 듯한데요. 그래서 초청해서 합동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국제 전문가 포럼, 그 국제 전시회, 그리고 국악 마스터즈 선발대회 등을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회에서 아마도 저희가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준비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진행 상황은 뭐 저희 웹사이트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컬처 마스터즈의 인력 현황입니다. 기획실도 있고 공연 감독도 있고요. 전문 프로듀서도 있고 IT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그 문화장인과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협력 지원 사업을 하는데 아마도 지금 지금 문화 융복함 또 저희가 이제 또 학제 간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요구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기본 사업 목표는 다양한 문화 분야 국제 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국제사회 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희가 이제 국가 애국주의 뭐 이런 것만 이제 강조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문화 장인 또 문화 공동체와 협력하고 또 지원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국에 위치해 있는 이제 그 기업이고 기업 활동을 통해서 한국 문화 또 한국의 문화적인 저력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활동을 이제 해나가야 된다. 그런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업 계획은 한 네 가지 축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우선 세계민족예술축전 사업을 정례화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국제문화포럼 전시회 그리고 자문단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을 개설해서 인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즈 선발 사업을 매년 개최하고 또 더불어서 콘텐츠 개발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세계 민족예술 축전에 이제 공연단이 초대돼서 공연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전시회 그리고 훈련 과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많은 사업 활동들이 아마 모든 활동들이 문화 콘텐츠 개발과 생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뭐 저희가 세계 민족예술 축전은 매년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포럼과 국제 전시회도 계속 진행하면서 저희가 국제 문화협력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하고 수행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린 이제 문화종사자 훈련 과정인데 우선은 실크로드의 10개국 그 문화종사자 특히 이제 축제 분야의 문화종사자를 초청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인천에서 그 훈련 과정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이카스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연구소에서 일정한 협력 기금을 같이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구체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서 한류 지능 역량 강화 훈련 과정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컬처 마스터즈가 그 K 컬처 그리고 K 웨이브 한류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이제 보급하는 일도 저희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그 역점을 둘 텐데요. 특히 이제 베트남 문화유산진흥원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네트워크 관계자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 이제 그 한류 또 K컬처로 이제 그 한국에 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또 그런 점을 좀 활용해서 또 한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고 싶어 하는 그 특히 이제 동남아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교육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니드를 반영해서 우리 한국에서 또 인천에서 아마 그 한류 지능 역량 강화 훈련 과정을 국제 과정으로 저희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주요 사업으로서 이제 문화장인 공동체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 지원할 거고요. 또 관련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하고 추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가치를 제안하는 그런 활동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장인 공동체 협력을 위한 국제 플랫폼 기능을 저희 컬처 마스터즈가 사업 활동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또 특히 이제 관련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세계 민족예술, 어, 이제 한류 문화진흥 관련 협력 프로젝트도 개발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훈련 과정을 상설적으로 개최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사업은 또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존의 문화기관들이 하지 않았거나 안 했거나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민족예술 공동체, 문화장인들, 창작 공간을 저희 활동을 통해서 제공할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문화공동체 영상 제작이라든지 또 유튜브 비즈니스, 그리고 SNS 홍보, 또 전문 웹사이트 제작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하고 협력할 계획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전문 워크숍이나 집중과정,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문화 전략을 개발하고 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국제축제, 회의, 전시회 등 문화 행사를 개최해서 문화장인 공동체, 그리고 문화발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식 제고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적 차원에서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 운영 체계를 좀 구조화하는 방안은 이렇습니다. 세계 축전을 이제 또 국제 훈련 과정을 매년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업 운영 체계를 좀 구조화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PCO 업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 문화 행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 프로젝트나 이제 문화 컨설팅을 저희가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자발적 기여금이나 후원 체계를 이제 저희가 또 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마 지금 아마 3, 4분기에 저희가 이제 설립할 예정인데요. 가칭 사단법인 세계민족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서 공적 자금이나 이제 공공기금,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사업 계획도 말씀드려서 저희가 생각하는 컬처 마스터즈 활동의 기대 효과는 이런 세 가지 영역입니다. 국내 문화 협력 사업을 통해서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 네트워크는 과학적에는 많은 국내 문화기관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천의 세계 민족예술 축전을 통해서 향후 문화올림픽 토대를 구축한다. 이런 야심찬 저희가 기대 효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민족예술 축전은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유네스코 지정
무형유산 공연팀을 저희가 초청해서 공연을 음, 그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우리 국내외 이제 오디언스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종국적으로는 공연 예술 장인과 공동체들에게 한 제한 없이 저희가 창작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 예술의 한마당이 전국적으로는 또 많은 참관인들 또 그 오디언스들이 그 작품을 감상하게 되고 또 뭐 직간접적으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 좀 더 그 축전이 발전되면서 이 축전은 세계의 문화 올림픽의 토대가 되는 또 토대로 그런 올림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국제자문단을 운영하고 글로벌 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저희 컬처 마스터즈 활동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사단법인 세계민족문화예술 진흥원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이고요. 그런 그 활동의 기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대 효과를 간략하게 마무리하고요. 인천 세계민족예술축전과 관련된 홍보 영상을 짧습니다. 2분이 채 안 되는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조계님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좀 치워주시죠. 음. 네. 네. 뭐, 영상이 좀 아이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예,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종합 토론 때 또 질문 있으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그
박성용 컬처마스터 대표님으로부터 그 컬처마스터의 그 활동들 그리고 글로벌 문화 리더들을 키우기 위한 아주 대한민국에서 기초적이고 어떤 문화 활동하시는데 그런 발표를 하시고 또 큰 희망과 소망을 함께 말씀해 들었습니다. 특히 뭐 학제 간의 그 융합을 통한 국제 교류와 그런 것을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래 글로벌 리더십들을 개척해 가는 아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발표를 해 주셨음에 대해서 그들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먼저 토론을 제1 토론은 인천 세계 민족 예술 축전의 중요성과 전망에 대해서 우리 김혜석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토론 2는 국제문화 종사자 연수과정 개발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박은모 우리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론은 그 토론은 한국의 글로벌 문화 리더십을 위한 아카이브 역할에 대해서 최효진 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요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이게 의문한 점이나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점들이 있으면은 종합 토론 시간에 저희들이 제가 마련할 테니까요. 예, 그때 이게 메모하셨다가 종합 토론 시간에 의견을 주시고 또 질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오늘 발표하신 박성용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 그 팀별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 세계민족 예술 축전의 중요성과 전망에 대해서 김혜숙 교수님으로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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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원모 실장님 너무 오래간만이십니다. 저는 이제 김혜숙이고요. 우리 박성용 대표님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공연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가야금 연주자이기도 하면서 이제 제가 한예종에서 오래도록 이제 강의를 했고, 그래서 문화라는 이런 분야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데, 저는 이제 공연예술 쪽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만 이제 단어가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박성용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이 내용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 쉽지 않을 그런 일들이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나중에 그 민족예술진흥원 뭐 가칭 있겠지만 이런 것을 이제 사단법인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민족예술 축전을 이제 생각을 하면 사실 그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문화 관련 이 현실적인 이런 것들 한 번만 이렇게 되짚어 보면 이러한 그 박 대표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가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광복 이후에 저희는 그 문화나 모든 부분에서 제국주의와 산업화의 그 탓이겠죠. 그 탓으로 무조건 일방적인 수입에 몇십 년, 거의 뭐 70년 가까이 왔다고 할 수가 있겠고, 모든 방면에서. 그래서 저희 그 전통예술을 다루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뼈저린 마음 아픈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전부 다 이렇게 그 자본주의와 산업화와 함께 이렇게 온 것이어서 그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빈약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그런 빈곤에 몇십 년 있다가
이제서 이제 조금 거기서 벗어나서 약간 문화도 생각하면서 상대적인 것도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해 온 것.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 저는 좀 행복한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판소리를 생각하면 판소리가 원래는 저 남쪽 지방에서 발생한 그런 예술이었지만 이미 100년 전에 서울을 와서 지금은 우리 전통 공연에서 전국적인 그런 예술이 된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가 요새 뭐 한류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힘이 좀 강해진 거는 사실인데 저는 그런 그 판소리나 혹은 우리나라의 그 해상왕이었던 장보고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빈곤에서 좀 벗어나서 좀 문화로서의 어떤 강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작전의 하나로 세계의 민족 예술을 우리가 예전에 일방적으로 수입하던 데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다 모여들게 해서 여기서 다시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세계로 나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계 문화의 이러한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만들어서 다시 세계로 내보내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 대표님을 짧게 저는 이제 한 번 겨우 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민족예술 축전에 대한. 근데 저는 사실은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기회가 있다면 세계 민족 예술을 다 우리나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축제를 열고 다시 이거를 바탕으로 다시 세계 예술을 우리나라에서 창출해내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주도권을 한국이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박성용 대표님께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기뻤는데 사실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흐르다 보면 좀 이렇게 약한 문화는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좀 이렇게 그 뭐랄까 흡수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 문화가 혼자서 자기 따로 혼자 도는 게 아니라 경제니 무슨 정치니 이런 것도 다 연계돼서 가기 때문에 광복 이후 그동안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그런 생각에 간다면 충분하게 그것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 문화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다시 우리가 그걸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조적으로 창출해서 세계 문화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그 와닿을지 모르긴 하겠으나 제가 중학교부터 지금까지 저는 전통예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 예술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연주를 해보면 제가 꼭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예술의 힘이 굉장히 그 뿌리가 있다라는 것과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이 깊다라는 것과 그래서 어떠한 예술이 오더라도 우리 예술이 절대로 이렇게 복속이 돼서 이렇게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런 정도의 예술은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과 신념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힘이나 위상이나 또 우리의 역사나 우리의 문화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적에 세계 민족 예술을 사실은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세계 예술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민족예술 축전을 우리나라 인천에서 한다 하는 것은 저는 그냥 뭐 그 경비나 무슨 경제적인 이런 부분은 저는 생각을 못 하겠고 아무튼 이것 자체가 우리의 미래, 문화의 미래를 바라보는 뭐 교육 100년 대계 하지만 사실은 문화의 경우에도 100년 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산업 쪽에서는 반도체를 가지고 뭐 우리 먹거리 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쪽 그 민족예술 쪽에서는 이런 것들에
우리의 역량을 더 강화해서 여기에서 다시 버무려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기획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꿈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그거는 세계를 문화로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가슴 부푸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장보고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신라 노예 출신인데 사실은 당나라나 이런 데 가서 그 당시로서는 이 사람이 세계성을 획득한 무역 쪽에서 해상 무역 쪽에서 세계성을 획득한 그런 위대한 인물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문화 쪽에서도 우리의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 해 전에 독일의 루돌스타트라고 하는 곳에서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 3번 정도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은 원래는 동독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겨우 2,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7월 첫째 주 금토일 3일간 동안에 열리면 거기에 유럽 전 지역에서 와서 한 6, 7만 명이 그 캠핑카를 끌고 와가지고 그런 페스티벌을 즐기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소도시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들 자원봉사로 나서가지고 같이 그 페스티벌 치러 가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무슨 숙소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굉장히 그 페스티벌로 인해서 그 도시가 1년에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그렇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 독일의 유명 국영 방송에서 다 붙고 독일의 시장도 거기에 인사말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부러워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민족예술 축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니 저는 뭐 누구보다도 정말 두 손을 들어서 환영을 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의 힘이 약하거나 뿌리가 없거나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 흡수되어 버릴 것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또 다른 분야는 뭐 문화에서 아까 차문화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이쪽은 이제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연 예술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희망을 좀 하고 싶고 사실은 이게 나라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긴 하지만 민간에서 오히려 이런 것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 하면 이게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성용 대표님께서 뭐 예술축전이다, 국제포럼이다, 전시회다 또 시크로드 지역을 특히 중심으로 해서 문화종사자들을 훈련한다, 또 한류의 역량을 강화한다, 뭐 여러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서 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반도체만 미래의 쌀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문화 역량이 우리 민족을 먹고 살게 하는 또 세계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놓는 그리고 우리가 세계 문화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게 제발 저는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토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박성용 대표님의 생각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기 때문에 공연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이 제발 꼭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절대로 우리의 그 문화의 힘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흡수되는 그런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우리 손 안에 세계를 집어넣어서 문화로서 세계로 나가는 막 그런 의미로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예, 두서없는 말씀인데요. 네. 아이고, 그 역시 그 공연예술계의 그 큰 거장답게 우리의 그 민족 예술에 대해서 또 그동안 우리나라의 문화 공백기에서
처해 있던 사회적 상황 또는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 단순히 우리가 단순히 유입해서 우리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잘 발전을 시켜서 전 세계로 다시 재전파시켜 나가자는 아주 훌륭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김혜숙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문화 그 변동에 대한 내적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문화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화가 되고 이제 우리가 전래가 돼서 또 다시 만들고 또 공존 병합에서 융합해서 다시 재전파시키는, 아마 이게 아마 희망인 것 아닌가라는 것을 교수님이 평상시에 또 지론과를 가지고 오셨고, 그랬던데 마침 또 우리 박성용 대표님도 또 민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같은 마음을 꼭 공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박성용 대표님 뭐 드릴 말씀 있으신지요? 네. 뭐, 김혜숙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도 해 주시고, 또 그 전문가로서 굉장히 그 저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구구절절 다 오르시고, 또, 저는 그 말씀하신 바 모두, 모든 부분은 제가 그, 그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제 가슴 속에 꼭 담아서, 이게 뭐 저희 회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관련 유관 전문가들 또 기관들과도 협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소기의 성과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공연 예술 분야에 이제 우리 저 김혜수 원장님의 지도가 저희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회사 자체로도 허동성 공연 감독이 계셔서 저희가 잘 공연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에게 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김혜숙 교수님의 뜻은 뭐또 토론이라기보다는 더 같이 어떤 제언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응원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겠다고 하셨다고, 앞으로 더 많은 지도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토론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원모 유네스코 아태 무형영산센터 협력 네트워크 실장님으로부터 국제문화 종사자 연수 과정 개발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만 교수님, 저기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들어오는데요. 여기 이 세미나는 에는 사실 제가 그 정보 사업들 쭉 계속 해오다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지금 네트워크 사업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 정보에 대해서 좀 소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번에 지금 우리 박성현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문화 종사자 연수 과정에 대한 그 토론을 좀 부탁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이번 7월 25, 26일 날 있을 우리 그 행사 하나 잠깐 간단하게 저희 행사 하나 소개하고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7월 25, 26일 양일간의 조선호텔에서 올해가 무형유산 보호 협약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유네스코 본부 사무총장님하고 여러 그 국제 전문가들 내지는 그 리더들을 초청해서 양일간 무형유산 20년을 점검하고 향후 미래를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회의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내용들을 저희 페이지를 통 저기 그 어쩐 그 우리 저기 SNS를 통해서 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오늘 토론할 내용들, 문화 종사자 연수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그 센터를 만들면서 쭉 했던 몇 가지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하면서 그걸로 좀 대신할까 합니다. 사실 그 오늘 이렇게 저기 박성령 우리 대표님 발표를 들으면은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에 뭘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모르지만 처음, 제가 이제 박성용 대표님하고 같이 일을 시작할 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 프로그램들과 많은 사업들이 계속 되고 있고 많은 성과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청사진에 불과하지만은 언젠가는 그것이 실천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뭐 1, 2년에 될 것이 아니라 저희도 벌써 같이 손잡고 시작한 지가 한 15년 되는데요. 지금 15년이 된 지금은 굉장히 큰 성과들과 굉장히 큰 그림들이 맞춰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처음 초기에 이제 한 6년, 7년 그때 당시 저희가 그렸던 것은 아태 지역의 공무원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야겠다는 그 그림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유네스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게 전통문화대학교와 같이 이 예산을 활용해서 아태 지역 공무원들을 2주 내지 3주 되는 그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자 해서 계속 전통문화대학하고 협의를 했었고, 또 한편에서는, 퀸즐랜드 대학하고 같이 해서 그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인가 8년부터인가요? 그 한 3년에 거쳐서 아태 지역 공무원들을 한 2주 내지 3주 과정으로 해서 그 부여에 있는 전통문화대학교에서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첫 해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선발하는데 이런 데서도 굉장히 문제도 있고 했지만은 3년째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원들이 지금의 오늘날 우리 아트센터를 하고 네트워킹이 돼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산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는 그 유네스코가 지금 역량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 생각해서 유네스코 나름의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한 4가지를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본부에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3년 정도 하고 말았는데요. 그 이후 저희가 이제 또 한 거는 몇 번 우리 저 외대 세미나에서도 발표한 적도 있지만 그 아태지역 영상 제작 사업들을 하면서 그 영상 인력들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언어가 이제 통하기 때문에 다자간 한 4개 내지 5개 나라를 모아서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무용산 영상을 제작할 것인가 하는 훈련들을 했었고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만드는 영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커리큘럼들을 개발하고 뭐 이 작업에서는 EBS라든가 다른 전문 인력들이 같이 참여해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아, 동남아까지 거쳐서 동남아 같은 경우 언어 문제 때문에 보통 양자 간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 120개 편 이상의 지금 영상들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유튜브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영상들은 국가별로 한 10개 무용산 종목들을 국가별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현지 인력들이 제작한 것으로 한 20에서 40분 사이의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앙아, 동남아 거쳐서 이제 남아시아 대상으로 지금 영상들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문화부에서 하고 있는 문화동반자 사업을 잘 활용했었습니다. 초기에는 저기 같이 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한 8년인가 9년 정도부터 9년 이후 10년 정도부터 이제 문화동반자 사업에 그 같이 참여해서 문화동반자 사업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 단체로 이렇게 선정될 정도로 해서 한 20여 명의 문화 유산 관계자들을 저희 센터에 초청해서 한 5개월 내지 6개월 되는 연수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그 실적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유네스코 쪽에서, 무형유산 종사자들을, 그,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 네트워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한 2018년 정도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담당하면서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고등교육 네트워크인데요. 아태 지역에 있는 각 고등교육 기관들을 네트워킹해서 거기서 특히, 학부가 아니라 이제 그 석박사 과정생들 이상의 무형유산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종사자들을 양성하고 어, 양성하고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외대도 초기에 이렇게 같이 여기에 동참해 주셨고 전통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안동대라든가 저기 그 전북대 등이 들어와서 지금 20여 개의 대학들 그 아태 지역의 대학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 사범대학이라든가 북경 사범대학이라든가 상해대학 그리고 그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산토 토마스 대학이라든가 유수의 여러 대학들이 지금 여기에 가입돼 있고요. 이 고등교육 네트워크의 주된 활동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교수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들, 매년 세미나들과 그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번 8월 달에도 지금 현장 학교가 필리핀에 있는 산토 토마스 대학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보통 현장 학교는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길게는 2주간의 이제 학습 과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무용산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최근에 또 한 가지 어떤 교육과 관련된 저희 센터의 활동 중에 하나는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유네스코 본부가 제안을 해서 그 저희 센터하고 그 SDG 아카데미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그 지속가능 발전 관련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과 3자 간의 협력을 통해서 무용유산과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무크를 개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그 전문가들, 교수진들, 강사진들의 글로벌 공모를 통해서 강사를 14명 정도를 선발해가지고요. 한 8개 모듈로 25개 강좌를 만들어서 지속가능 발전, SDG 아카데미의 강좌 플랫폼에 이것을 탑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도 그 정보 역량, 저희 센터는 아시다시피 정보와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그 기관인데요. 이런 정보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그 저기 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 박성용 대표님의 지금 이런 계획도 이러한
이러한 종사자의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센터 활동을 통해서 많이 느끼시고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그 컬처 마스터들을 만들면서도 제일 먼저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그러면 이런 걸 하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일 먼저 예산 확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산 확보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도 반드시 저희 센터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른 전통대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문화부라든가 여러 기관들의 과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의 사업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예산은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거꾸로 저희 예산을 유네스코 본부하고 같이 해서 사용해서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한 적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올해 내년 정도를 이걸 갖다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파일럿 프로젝트 형식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먼저 커리큘럼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강사진들에 대한 확보,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플랫폼을 빨리 구축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게 그 마스터즈, 즉,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실현한 사람들을 연결해주기 위한 어떤 코디네이터들을, 하나의 문화 종사자 전문가로서 이렇게 교육하시려는 건지, 그거는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 제 토론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 유네스코 아트무형유산센터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국제 문화 종사자, 특히 문화 종사자 연수 과정에 대해서 어, 경험치를 잘 말씀해 줘서 우리 박선영 대표님이 앞으로 가야 할 때 참고할 만한 아주 기초적인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그만큼 중요하다.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오고, 그, 그러면서 커리큘럼이나 강사진 확보 또는 플랫폼을 온라인에 오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같이 이게 저 주문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마스터즈 의 실현자의 교육이냐 아니면 연결자의 교육이냐 이런 거 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 대상에 대한 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면서 거기에 대한 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박성영 대표님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마건모 실장님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요즘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일을 많이 만드시는 분이고, 또 하여튼, 또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서, 근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 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단장으로 2008년부터 같이 해서 우리 박원모 실장님하고 같이 제가 그 아태무용선 센터를 설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도에 정식으로 발족을 했고 그 이후에 저는 정책사업본부장으로 계속 있었고 또 실장님도 계속 그 부서를 맡으면서 저와 같이 일을 꽤 오랫동안 했죠.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아트센터가 해온 여러 가지 훈련 과정,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함께 많은 부분 공유하면서 정책 수립하고 예산도 따로 다니면서
그렇게 진행해 왔고요. 요즘은 뭐 더, 요즘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활동적으로 잘 하셔서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또 잘, 그, 그, 수렴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훈련 과정 만드는데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뭐, 말씀하신 예산 확보라든지, 또 관계기관 협력, 그리고 뭐, 커리큘럼, 이런 부분, 뭐, 다 준비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 뭐, 항상 시간이 좀 걸리는 거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하는 거고, 이 부분도 저희가 전문가들과 또 국내외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도 이미 자료에 좀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훈련 과정을 진행한다고 해서 일방적일 수는 없고 항상 상호주의 형식으로 그쪽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요. 대상자는 뭐 사실은 실크로드 지역은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 조직을 하는 관계자, 또 축제와 관련된 그 문화 종사자를 좀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한류 진흥과 관련된 거는 이제 니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교육자, 또 사업가들, 뭐, 그래서 꼭 실현자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은 좀 더, 뭐, 대상은 조금 폭넓게 해서, 어, 사실은 수익 창출이 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교과,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준비가 돼야 돼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차분하게 잘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그 실험기가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기도 잘 준비를 해서 또 실행을 해 나가면서 좀 더 탄탄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끝으로 뭐 우리 그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 센터가 유네스코 캐테고리 2 센터고 무형유산 분야의 이제 국제기관이죠.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 창립한 후에 제가 이제 전 직장이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지금 계신 분들이 후배들이 열심히 잘해 주셔서 또 7월 달에는 또 유네스코 본부 사무총장을 불러서 회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국가의 그 문화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또 그 직원분들도 제가 어, 그 고생이 많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그 토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선영 대표님으로부터 우리 그 박원모 토론자의 토론자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원모 실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우리가 그 전직 현직 이렇게 만나서 장군 멍군 멍군 장군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그, 또 이게 역시 그 정부는 하고 있지만 또 민간에서도 해야 될 분이 있고 이게 이제 단순히 사회 운동으로서 자원봉사가 운동으로서만 아니라 이제 수익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성룡 대표님은 매력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큰 포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민간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부가 무료 교육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교육 풍요 속에 복지 속에 있어 이렇게 골라먹는 점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좀 사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려 이렇게 해 보니까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의 이용자 부담 원칙에서 교육 사업을 해보고 종사자들의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공짜의 맛이 들려서 또 정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등 이제 그리고 자기 돈 내고 교육을 받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졌다. 이런 그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하고 그 부분도 정부가 무료로 교육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민간 파트너십을 줘서 거기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시스템도 한번 같이 구상하는 게 어떨까라는 건 조심스럽게 저도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토론으로서는 그 최효진 그 한국예대 정부기록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계신 분인데 한국의 글로벌 문화 리더십을 위한 아카이브 역할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최효진입니다. 네, 제가 정보교육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행사의 호스트인데 토론자가 되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뭐 그래도 한 7년, 8년 넘게 그 문화재 쪽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토론자로 이렇게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추어서 아카이브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몇 년 전에 이제 전주에 갔을 때 박선영 대표님, 그때는 본부장님으로 제가 불렀던 것 같은데, 이제 이치링크스라고 무형문화유산 그 정보공유 플랫폼이죠. 이제 그 지금 소개해 주셨던 박원모 실장님 그 아트무용센터에서 만들었던 그 이치링크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큰 구상하실 때 저하고 좀 아주 넓게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인연을 좀 맺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치링크스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죠. 그래갖고, 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이제 컬처 마스터스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무형문화재란 말 안 쓰고 무형문화유산이잖아요. 무형문화유산이 이제 여러 기능, 예능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마스터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아지겠을 것 같아요. 컬처 마스터즈 활동이 좀 커지면 그냥 지금은 이제 국악과 조각의 마스터를 좀 예를 들어 소개를 해주셨고 이제 선정을 하셨는데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무형문화유산은 정말 되게 넓잖아요. 최근에는 막걸리도 무형문화유산이 됐고 국가무형문화재가 됐죠. 그래서 되게 좀 다양한 범위에서 이 마스터로 딱 선정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저는 지금 이제 소개해 주셨던 그 발표 내용에서 가장 키워드로 꽂혔던 말은 뭐였냐면 문화 솔루션이라는 말이었어요.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전시나 공연을 통해서 문화상품으로서 예술이나 예능, 기예능을 전접합니다. 근데 이제 컬처 마스터스 사업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소위 말하는 이제 문화 솔루션이라는 게 어떤 것이 될지, 이게 질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문화 솔루션을 보고 계시는지, 그런 방향성을 좀 잘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구체적으로 이 마스터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요즘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아무래도 국악인들이 많이 출연하시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도 굉장히 좀 미디어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고, 과연 어떤 마스터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검색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전공이 기록학자니까 이제 기록학자로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문화재청이나 뭐 그 산하에 그 우리 국립무형유산원도 있고, 그다음에 박 대표님과 박원모 실장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아트무형유산센터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공공 부분에서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에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아카이브의 공유 범위, 그다음에 공유 대상의 뭐 개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치링크스가 조금 일단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많다 보니까 아태 지역의 40여 개국 그런 무형유산의 정보 공유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규모와 범위부터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이치링크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바탕이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아카이브 구축은 한 기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히 고백해서 그러니까 뭐 제가 고백한 게 아니라 솔직히 돌아보면 2010년대부터 이제 국공립 기관들이 아카이브 구축을 해왔는데 각 기관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약간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하려고 한 적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아카이브에 공유되는 콘텐츠나 데이터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뭐 아주 쉽게 설명해 보자면 저작권 같은 권리 관계 문제도 있겠죠. 근데 그런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이런 권리 관계를 보호해 가면서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카이브를 구축했던 기관들도 경험을 했고 아카이브를 이용했던 사람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해 당사자들의 그런 참여를 기초로 한 아카이브 구축 경험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컬처럴 마스터즈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치링크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치링크스처럼 플랫폼에 관여하는 수십여 개국 문화 담당 정부 부처가 있고 그다음에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전승하는 전승 단체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종목을 배우려고 하는 뭐 교육기관이나 향유자 집단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된 정보를 또 이용하고 하는 그런 이용자 활동도 딱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치링크스의 데이터 구축 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정보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치링크스가 계속 활용이 돼야 되니까 그 플랫폼이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저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저는 컬처 마스터즈의 활동과 관련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 아카이브의 이용자들 가운데 특히 전승자 그룹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박원모 실장님의 질문하고 조금 연계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교육 사업을 계속 마스터 양성 과정을 하시려고 할 텐데 아카이브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좀 궁금했었고요. 지금까지는 너무 이제 국공립 기관의 아카이브 사업들이 특히 뭐 문화유산만 가지고만 얘기해도, 문화유산의 아카이브 플랫폼들이 너무 대국민 개방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문화재를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국가무형문화재 몇 호에 뭐 이름은 뭐고 전승 주체는 누구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전승 현황은 어떤지 뭐 이런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는 일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까지는 그거조차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진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는 아직은 관심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다음의 과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타깃이 특별히 지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데이터 개방에 있어서는. 그래서 각 종목의 뭐 이수자라던가 전승 단체라던가 이수교육 관련 기관이 어떻게 이 정보들을 활용할지, 아카이브의 정보들을 활용할지 이런 거 사실 이게 데이터로 쌓여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되게 막연하고 애매모호할 겁니다. 그래서 전승 집단에 소속된 분들이 뭐 새로운 기회나 공연 실현을 기획하시려고 할 때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컬처 마스터즈 같은 곳에서 하려는 작업들이 아마 마스터 양성일 텐데요.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교육 제공자, 교육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교육을 이수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다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컬처 마스터즈도 이제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뭐 이치링크스에 운영하는 곳을 포함해서 뭐 아니면 그 외에도 아시다시피 뭐 국립극장도 있고 뭐 아르코예술기록원 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도 있고 뭐 한국영상자료원이나 국공립 아카이브 기관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 기관들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악인을 포함해서 많은 무형문화재에 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아카이브들을 다 이용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근데 쉽지는 않대요. 그래서 대부분 유튜브를 많이 쓰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유튜브 본단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왜 볼까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찾기 쉽다. 검색하기 쉽다. 무엇보다도 동영상을 찾기 쉽다. 동영상에서 뭔가 내가 필요한 부분을 바로바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좋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반대로 보면은 정보는 굉장히 많이 쌓아놨던 국공립 기관의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그 플랫폼들이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뭐 저도 이제 기록학 쪽의 연구를 특히 또 영상 아카이브를 또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제가 좀 보완을 해서 뭔가 그 전문 지식을 좀 도움드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최유진 책임연구원께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아카이브를 구축해봤던 그 경험에 의해서 많은 에게 의견을 주셨고, 앞으로 아카이브를 또 만들어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또 그동안 본인이 직접 우리 연구원님께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라고 그 문제점이라든가 미처 생각이 깨달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듬에서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정보에 집중하는 잘 했으나 활용도에 무관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아카이브를 어, 그 구축을 하는가 이용 역할이 해야 될 사회적 기능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우리 최효진 그 연구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문화 솔루션에 대해서 방향성, 것이 개념인과 개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박성룡 대표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지금 아카이브를 만약에 구축에 대해서 했다면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를 던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룡 대표님. 네, 음. 예, 최유진 책임연구원님, 아이고, 그 토론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경험 측면이나 또 이제 우리 어, 노무현 교수님과 작업 통해서 쌓은 그런 여러 가지 업적을 볼 때는 별도로 발표를 하셔도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아카이브 부분이 굉장히 광의적이죠. 뭐 우리가 21세기를 이제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아카이브와 연관이 되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컬처 마스터즈와 연관돼서 몇 가지 질문도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뭐 사실은 큰 저희가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뭐 좀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고 어, 특히 제가 말씀드린 그 컬처 마스터 비전에서의 효율적인 문화 솔루션 어떻게 보냐 이런 부분은 저희는 사실은 저희 활동에 이건 뭐 비전이라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모든 저희 활동은 사실은 좀 차별적인 거고 그래서 그 좀 특별한 솔루션이 되는 것이다. 저는 뭐 저희가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좀 거대 이제 좀 큰 개념을 저희가 가지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현재로서는 좀 적절치 못한 점이 있고요. 단지 에, 이런 문화 솔루션을 이제 창출해 가는 데 있어서 저희도 이제 계속 그 집단지성을 활용하고 또 어, 뭐 여러분들의 또 그 의견과 지혜가 모아져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아카이브가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 뭐, 저희 활동이나 이제 문화 장인 공동체를 위해서 아카이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어떤 특정 영역을 얘기하더라도, 뭐, 기록화 작업이나 아카이브를 한 개인이나 또 회사, 또 한 집단이 만들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회의를 해주시는 외대 정보화학 또 문화연구소처럼 이런 기관들이 이런 공동의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아카이브를 좀 강화할 수도 있고 기존의 아카이브 활동을 했던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많이 그쪽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컬처 마스터즈 문화장인 공동체 전문 기업으로서 좀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아카이빙 방법론은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역시 그거는 저희가 음, 이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최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 참고해서 저희 직원들과 좀, 좀 더 효율적인 그 방법론도 그렇고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아카이빙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좀 모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우리 최유진 연구원님 또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그 사고 활동을 해 나가면서 또 많은 그 조언을 받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디 재준 의원님 어떻게 속이 후련하게 좀 들었습니까? 네. 네.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거는 아카이브는 구축이나 이렇게 사회적 그 기능 역할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 상황이라서 한 개인이 어느 한 단체가 할 수 없는 뭐 갖출 수는 없으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공동의 플랫폼, 기존의 아카이브 기관과 협업을 해서 걸쳐 마스터에 맞는 또 특화된 그런 거에 그좀 집중과 선택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우리 회의에 화면 통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분 중에서 또 혹시 우리 발표자님한테 토론을 해 주실 분 있으면 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학생님이 없으면 먼저 우리 노명현 교수님이 아주 먼저 운을 한번 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들 또 학생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들으니까 더욱더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겠는데요. 정말, 우리 사회가 아니면, 이 세계 공동체가 필요한 일을 시작을 하셨구나. 그게 이제 어떤 관을 통해서 하기에는 이제 역동성이나 또 그 창의성의 방향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염려되는 측면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사실 저희 외대에서 이런 지금 외대 이 그 아카이브 공동체에서 이런 플랫폼을 운영해 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우리 박성용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하고 유사성이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그런데 그 얘기를 무엇보다도 우리 김혜숙 원장님께서 저는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이렇게 감동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 토론 뭐 이루말 수 없고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세계로부터 가져오고 또 그것들을 연결해서 또 밖으로 보낼 수 있고.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세계를 받아들이고 보내고 하는 어떤 주체라기보다도 그 세계의 모든 곳을 다양하게 서로의 그 어떤 주체성을 인정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연결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저희 이 세미나에서는 융합 창발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런 점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셔서 저는 이제 사실 외국어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앞장섰던 대학이고 이제는 이제 그것들을 융합을 해서 이제 한국에 고유한 것과 합쳐서 이제 세계에 또 내보내는데 또 외대가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해오는데 바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문화라고 하는 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 컬처 마스터즈에 있어서 지금 수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 최효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하는 데는 어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데 예산이라든가 또 실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 기관에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협력해가는 그런 게 보면은 이제 우리 박원모 그 실장님 이치링스를 이제 만들어 놓으셨는데 활용도 더 넓게 하셔야 되고 또 우리는 더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가면 좋겠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러한 그 플랫폼 어떤 연결을 통해서 아카이브 플랫폼 하는 데서는 또 외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을 것 같아요. 마침 저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영상 아카이브 큐레이션 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금 배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원모 실장님 지금 각 세계별 그 영상들을 지금 생산하셨잖아요. 그죠? 유튜브에도 올리시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잘게 쪼개서 큐레이션 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큐레이션에 이제 그 주제별 뭐 이제 이런 것을 하는 이제 인력들을 지금 대학원에서 이렇게 기르고 있고 바로 이것은 컬처 마스터즈에 이제 대단히 관계가 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우리의 국악이라 그러면 국악의 영상을 보다가도 그 영상이 어디 뭐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에 뭐 거기에 고유한 음악하고 연결해서 또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큐레이션 지금 교육과 훈련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훈련 그 협력을 많이 이렇게 해서 세계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융합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여기에 평화와 상생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듣고 열심히 응원하고 싶고 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역시 이쪽 또 이 아카이브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또 선도적으로 잘 이끌어 주신 명 교수님답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큐레이션과 또 아카이브 공동체의 말씀에 대해서 거기다도 아주 핵심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의 문화 또 세계의 문화가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융합해서 잘 창발해가지고 다시 세계로 내보내는 이런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카이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했습니다. 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저 박성용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네, 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옳으신 말씀이고요. 특히 뭐, 최근 역점을 두시는 영상 아카이브 큐레이션 그 분야는 제가 많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컨텐츠 개발에 있어서 특히 이제 영상이 가진 점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날로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여기서 뭐 교육을 잘 받으신 분도 나중에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그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김혜숙 원장님께서도 민족예술축전 또 이런 거에 굉장히 어, 우리나라의 역량에 맞춰서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부연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요. 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 영상에 짧게 지나갔는데 그 홍보 영상에서 이게 세계로 열린 개방성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인천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문화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 글로벌 문화 허브 기능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K-팝이나 한류, 뭐 K-푸드부터 해서 K가 붙은 다양한 우리 문화가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개방적으로 어, 그 다른 문화를 어, 소개하고 또 우리가 향유하고 이런 자세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K 컬처가 또 K 한류가 더 지속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그 역설적인 발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우리는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김현숙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저는 이제 괴를 같이 하고요. 우리 여기 학생분들도 있으니까 좀 더 그런 쪽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또 문화 다양성을 우리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이 정도로 마치고요. 노명환 교수님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학생들을 통해 학생 중에서 한 좀 말씀 또 토론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어디 말씀이 없으신가요? 앞에 우리 발표하신 분하고 지정 토론하실 분, 그다음에 우리 노명환 교수님이 토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명스러워서 할 말을 다 잊으셨나요? 제가 아까 손을 들었었는데 못 누구죠? 보셨는데 제가 아,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예, 예, 예. 박원모입니다.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예, 영상으로 예, 좀 들어 있어서. 예. 네. 뭐 여담이라 그럴까요? 일단 아까 뭐 김혜숙 교수님도 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문화가 저리로 가고 다시 저기의 문화 또 이리로 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지금 요번에 아까 25일 날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거의 다른 분들은 좀 며칠 계시다 하루 왔다 가는데 한국에서 제일 가고 싶은 게 어디냐 그랬더니 그 CJ 엔터테인먼트하고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거기나 둘 중에 한 군데를 한번 들려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대중문화가 한국이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고 했는데 지금 거꾸로 대중문화의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랑스에서 유네스코에서 와서 우리의 대중문화의 그 발산지인
CJ와 그 하이브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할 정도로 지금 격세지감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여담이고 제가 그 손든 이유는 아까 우리 최준 그 선생님이 그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우리 센터가 이제 그 아카이브 축적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한 것 같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저희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하지 않고 각 국가가 또 이제 각 공동체가 스스로 그걸 갖다 하게 만드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다가 뭐 얼마 되지는 않는 예산이지만 그걸 지원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역량 강화 훈련들을 하고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조금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경우에 따라서 아마 아태자를 떼고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아카이브 구축이야말로 이거는 생산자 중심의 저희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활용 측면에서 그러면 소비자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거는 그동안 생산자들이 막 만들어 놓은 거라면은 소비자들이 이걸 갖다 쓰기 위해서는 진열대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아까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게 아마 큐레이션 작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큐레이션 작업, 뭐 요거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큐레이션의 일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영상 제작 지금 120편하고 한 250편까지 가는 그 아태 지역의 무용유산 영상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 영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영상에 대한 그 교재를 만들고 그 교재들을 만들어서 붙여서 같이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겠다 하고 그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력이 못해서 이제 교재 만드는 작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각 편들에 대한 설명들을 단지 몇 줄이 아니라 자세하게 해서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게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제 학교 교육과 관련된 그 사업들도 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사들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그 무용산을 교육할 수 있느냐, 또 무용산을 가지고 여러 수업들을 진행할 수 있느냐, 그런 걸 갖고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아태 지역 여러 국가의 교사들하고 같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그 자료를 찾는 일이에요. 아카이브가 있다 가르쳐줘도 그 자료를 갖다가 어 찾기도 힘들 뿐더러 찾아도 그걸 갖다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이 한 40분, 45분짜리 수업인데 거기에 20분짜리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교육 콘텐츠, 각각의 그 학교에서 사용되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교육 과정에 보면 무용상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추출해내고 그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아카이브 구축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 중에 있고 유네스코 본부 같은 경우에도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게 무형산 교육이라는 것이고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무형산 교육 쪽에 특히 학교 교육 쪽에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교사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클리어링 하우스를 갖다 만들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링크 정도밖에 못 만들고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목표는 거기에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언어의 활용 가능한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올리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열대에 잘 올려놔서 소비자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제부터의 작업은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노 교수님도 우리 박 대표님한테 제안을 하셨지만 무크나 이런 것도 온라인 교육을 제안하셨는데요. 온라인 교육도 저도 이제 무크나 이런 형식의 지금 온라인 교육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그런 온라인 교육에 기존의 이런 여러 가지 아카이빙된 자료들을 잘 활용하고 그걸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아주 또 예, 이쪽으로 그 아카이브 관련해서 또 시장에 대한 것,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도 주고 다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박선영 대표님 어떻게 네, 우선은 노 교수님, 노명환 교수님 먼저. 노명희 교수님 노명환 교수님. 예, 제가 우리 박원묘 선생님 말씀에 직접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앞으로 우리 같이 한번 좀 세미나나 여러 워크숍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걸 오늘 좀 더 필요성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데요. 앞으로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박원모 실장님, 우리가 한 20분짜리 영상을 어떤 수업에서 20분짜리 다 보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제가 큐레이션 학생들한테 한다는 게 뭐냐면 그 20분짜리를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안에 주제별로. 그래서 그 쪼갠 것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붙여가지고 그 쪼갠 것을 불러내서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것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소비자가 선택할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자기는 시간이 없는데 20분은 못 보는데 그 핵심 자기하고 자기 관심에 관련된 걸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쪼갠 거 중에 뽑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 같이 조금 한번 해보면 이게 굉장히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몽고라든가 ODS에 관련된 거를 또 이렇게 연결해서 또 새로운 영상을 이렇게 뭐 편집해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스트리밍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것들이 컬처 마스터스에 대해도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김혜수 원장님이 가야금 연주를 하시면 그 연주한 것을 다 보고 싶은데 또 우리의 시간이나 뭐 또 여러 가지 저게 안 되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관심 분야의 어떤 것을 이렇게 뽑아서 볼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작업이라서 이게 이제 온라인상의 교육을 할 때도 그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연결해서 할 수 있고 그거 한번 우리 같이 앞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예.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그 메타데이터 이게 그런 게 굉장히 요소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 그런 게도는 또 그러게 되면 또 하이테크 기술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서 온라인 시스템도 동반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요새 같은 것도 또 AI적 기능도 같이 연동시키는 게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또 시장 수요에 따라서 빨리빨리 대체는 이 현행화가 빨리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거기에 관리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박성용 대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네, 뭐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원모 실장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에, 이제 뭐 새로운 방법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좀 그 심층 연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노명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에는 좀 더 또 활용이라는 부분 또 그 좀 더 어떻게 그 접근성을 강화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세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까 그 우리 최유진 연구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좀 빠뜨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컬처 마스터즈의 교육 사업 뭐 여기도 사실은 어 뭐 그 온라인 오프라인 공이 같이 적용해서 뭐 그게 이제 대세인 것 같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실 오프라인이 꼭 필요한 교육 활동이 있습니다. 체험학습이라든지 또 실제로 이제 뭐 경험을 해야지 꼭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같이 병합을 하되 온라인 에듀케이션 그뭐 오늘 그 토론자분들께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 음, 저희가 이제 적극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기존의 아카이빙 뭐 그런 부분에 협업을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자꾸 그 모아서 가면 이제 집단 지성이 되고 또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잘 해낼 수 있는 어,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확신하고요. 뭐 거듭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컬처 마스터즈의 활동을 조명해 주신 우리 노명환 교수님 그리고 여기 또 직원분들 조교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해 주신 김혜숙 선생님 또 박원모 선생님 최유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그 역시 그 박동석 그 전략센터 이사장님 그 국제문화재 전략센터죠. 그 이사장님 네, 노련하게 또 좌장 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걸로 마무리 예,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그 박선영 대표님의 한국의 글로벌 문화 리더십과 컬처 마스터 활동에 대해서 김혜숙 교수님, 그다음에 박원모 실장님, 최유진 책임연구원님, 그다음에 노명환 교수님 등의 이렇게 그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21세기 또는 22세기 다가올 세기를 위해서 컬처 마스터즈를 와 관련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가는데 아주 큰 화두를 주고 앞으로 그 구상안이 큰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와 톤을 들으면서 저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제가 또 사회 진흥자로서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 130년 동안의 문화 공백기 속에서 초단기 국제 무대 진출기를 거쳤던 대한민국이 2021년 7월 2일부로 유엔에서 선진국으로 가입시켜줬던 나라를 시기에 새로운 이게 이 사회가 바라보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선도해 가고자 하는 박선영 대표님께서 이런 걸 만들어준 것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학계, 관계 또 이와 관련해서는 제도권이 있으니까 정계도 또 민도도 같이 활용해가는 이런 어떤 모두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요새는 또 옛날에 그 신한은행 갑자기 광고가 생각이 나네요. 오늘 보니까 3초 사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3초인데 초연결 시대, 초협력 시대, 초확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의 상이 아닌가 됩니다. 마스터즈들이 서비스 또 비즈니스 파트너의 상호를 연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제 생각에 따른 이분들의 빅데이터 역량 기반을 어떻게 만들고 또 시장에 대해서 시간, 장소, 취향에 따라서 맞춤적인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해서 그런 상황에서 연결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협력 시대 그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함께 꿈꾸어가는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서 동반자는 새로운 가치의 상생 가치를 고민해보고 이걸 과연 유료할 것인가 무료할 것인가. 정부 부문은 무료고 뭐 민간 부문은 유료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 마케팅 솔루션에 대해서도 잘 봐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개인한테 대한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것도 더불어서 고민해야 될 사항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초확장 그 시대에 맞춰서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제공하여야 된다. 기존에 있는 시장이 평평하게 나와 있는 것은 누구나 쉽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서 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가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후속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우리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한 사회가 됐다고 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그동안 그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회의를 또 이렇게 장소와 또 주제와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를 이렇게 국제문화재 전략센터, 저는 문화재청에서 36년 동안 관직을 마치고 또는 문화재의 세계화 또는 현대화, 산업화, 생활화라는 화두를 던지고 국제문화재 전략센터를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 1월에는 K-헤리티지 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을 창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서 한류 유산 미래 포럼을 만들어서 금년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진행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2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저희가 같이 컬처 마스터즈 팀이나 국제문화재 전략센터나 또는 우리 예대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더불어 간다면은 이 사회의 문화 공백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문화의 혼을 잊어버렸던 것을 K 5.0, K 한류 5.0은 K 소울로 다행히 팝이나 푸드를 넘어선 드라마를 넘어선 K 소울을 국제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이렇게 모던하는 것을 모든 과제로 안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다음 기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너무나 멋지십니다. 아닙니다. 예. 교수님 많이 배웠습니다. 예. 아유.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성영 대표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화이팅입니다, 대표님. 네. 네. 우리 모두 나가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